보증금 1000에 120입니다. 5년 동안 월세를요 단 한 푼도 안 올리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월세 안 올리겠다. 와이프가 스웨덴 사람이어서. 초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선이에요, 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밥입니다. 주방이 또 따로 있나요? 뒷주방이라고. 아, 뒷주방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지금 뒤에서 일을 하는 거는 뒷주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보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이게 스웨덴은 생선도 더 크겠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바쁜 거는 견뎌도 장사 안 되는 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게 아예 꽝 매출 0원. 실력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사람 네. 마음이 나태해지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권리금이고 한 푼도 없이 못 건지고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광어가 커서 숙성을 안 하면은 즐겨서 못 먹어요. 손님이 먹는 순간에 끝나죠, 뭐 이런 거는. 맛있으니까. 네, 너무 맛있어요. 남들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 가게는 망한 가게예요. 남았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손님이 안 먹었는지를 남은 초밥을 내가 먹을 정도에 돼야 돼요. 우리 가게 거의 실세, 독재자 뭐 이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장사가 안 돼서요? 아니요, 싸워서. 아, 싸워서. 맨날 쫓아다녔잖아, 나. 달려 그러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달려 새벽 4시에. 나 아니거든, 그때? 사이가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등포의 조그마한 뒷골목에서 또 조그마한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스시마루 대표 이상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매장은 저희가 이제 5년 됐습니다. 영등포 관내에서만 초밥집을 하고 또 참치집을 하고 시작을 한 게 한 20년 정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 네, 하고 있어요. 얼마나이지? 방어도 얼마나이지? 한 판 있어요. 여기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원은 아니고 배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됐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 나이로 35살. 우리 5번째 제자는 제자요? 예, 저한테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려고 제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7번째 제자는 스웨덴에서요? 우리 5번째 제자는 5개월 동안 수련을 했고요. 다음 달이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창업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우리 제자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자른 다음에 칼집을 내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뱃살이 지금 하나밖에 없니? 직장 생활만 하고 또 팀장까지 했던 제자였는데 이렇게 찾아온 제자입니다. 팀장까지 하셨다 했는데 그만두고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 기술을 좀 만들고 싶었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 직업이 좀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은 수대리랑 밥을 섞어서 초밥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초밥을 만드는 거, 생선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장님의 뭐 경영 철학 막 그런 거 다 알려주세요. 돈을 받고 일을 하시나요? 돈은 내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권리금 뭐 2, 3천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네가 아무리 그냥 쓴다 그래도 철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 지금 창업 노하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가게를 얻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제가 직접 같이 가서 가게 주변 상권이나 시설은 어떻게 되고 조만간에 또 찜해놓은 가게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절실해서 온 겁니다. 예, 절대로 뭐 시간이 남거나 돈이 많아서 온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은 저희 제자들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사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나요? 예, 당연히 잘 가르쳐 주세요. 제자분들이 이제 나가서 창업하실 텐데 그때 제일 중요한 노하우 3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성실함이에요. 가령 뭐 브레이크 타임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이런 매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3개월은 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주말도 없이요? 예, 주말도 없이. 근데 뭐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맛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고객 응대입니다. 예, 고객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답이 없어요. 장사를 오래 해보고 많은 경험을 쌓아봐야 본인이 매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메뉴 이름이 뭐예요? 특초밥이라고 해서 특초밥요? 22,000원짜리. 다음 달이면 독립하실 텐데 네.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직 실감이 좀 안 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개월이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했으면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찝어주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 공간 나오지?
접수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스웨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스웨덴 사람이어서 와이프분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네, 보고 싶어요. 언제는 나만 보고 싶다. 사장님 아까 창업하면 네. 첫 3달은 쉬지 않고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히 쉬는 날 없고요. 브레이크 타임 없고, 그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었었는데, 최근에 좀 제자들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제가 한 4, 5개월 정도 계속 못 쉬고 일을 하고 아, 있어요. 일요일도 없이요? 예. 아까 봉사활동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올해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25년요? 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씩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아이들, 독거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초밥도 제가 만들어 무료 나눔해주고, 또 이제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 병원비도 지원도 좀 해주고,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이건 회덮밥이네요. 네, 요거는 일반 해덮밥. 가격은 얼마예요? 요거는 9,000원입니다. 이거 돌멩이 같은 건 뭐예요? 간장. 아, 간장이네요. 특자 2개 먼저 줘. 음식을 하시는 사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껍질을 벗겨 놓지 않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싱싱한 것도 있고, 안에 이 보면 기름기 있잖아요. 이게 벗겨 놓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물기 있잖아요. 네. 껍질을 벗겨 놓으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이 돼 갖고 연어가 맛이 없어져요. 중간에 뼈 있으니까 뼈 확인하고. 일식집이 다른 곳도 많은데 여기를 오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장님 유튜브 보고 온 건데 네. 약간 믿음이 가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 달 되셨다고 했는데 배운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니 뭐 장사에 대한 모든 것이요. 매일 녹음하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장님 잊지 말씀을 않으려고. 녹음하세요? 네, 잊지 않으려고요. 또 가면은 잊어버리니까. 아, 스웨덴 가시면. 네. 녹음이 아니고 보통 아니야 혹시? 사장님 초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선이에요, 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밥입니다. 이 초대리와 밥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네. 초밥 맛이 좌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0%는 위에 있는 생선이나 이런. 이거 엄청 큰데 어떤 메뉴예요? 아침에 저희가 우리 제자들하고 초밥을 먹으려고 지금 싸고 있는 건데, 아, 아침 식사로. 가끔씩 먹어봐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초밥 상태가 어떤지 점검차. 이게 먹으시려고 크게 한 거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아, 이 나가요. 크기로 나가요? 예, 예, 실제로 이렇게 나갑니다. 한 달 동안은 뒷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주방이 또 따로 있나요? 어떤 주방이? 뒷주방이라고. 아, 네. 뒷주방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지금 뒤에서 일을 아. 하는 거는 저희는 뒷주방이라고 합니다. 생선 잡는 것보다 이거 초밥 하는 게 쉬워 보이네요. 아 이게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이게. 그럼요. 초밥집에 초밥이 맛있어야죠. 이 초밥 만드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아침에 지금 생선 2마리 잡으시는데 엄청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거요? 네, 힘들죠. 네. 먹으면서 밥은 상태를 한번 체크해주세요. 이제 한 달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 크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데 사장님이 진짜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9시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생선도 더 크겠네요. 스웨덴이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바쁜 거는 견뎌도 장사 안 되는 거는 못 견뎌요. 끝까지 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루에 10,000원도 팔아보고,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아예 꽝 매출 0원. 주말에 보통 사람이 많지 않나요? 실력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 있죠. 에이, 야 오늘 어차피 가면 빵원인데 뭐하러 가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 돌파구를 제가 찾은 거는, 이제는 가게 문을 닫지 말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가게 매장에 있자, 그리고 홍보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사가 안 된다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뭔가 돌파구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할인 행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뭐 홍보를 하든, 이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사람 네. 마음이 나태해지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 매매하게 되고, 나중에 권리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다 까인 채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 만드신 것도 약간 마케팅 그렇죠. 목적도 있으시네요. 구독자도 많지 않고 아직 뭐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번에 엄청 잘하시네요. 아 못하는 거죠 사장님에 비하면. 애기 수준이죠. 애기, 아, 애기 수준. 수준이에요. 저희 집은 지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데요? 저희 스시마루에는 그 온초밥이라고 해가지고 스시가 아예 따뜻한 상태로 나가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초대리도 많이 넣고 밥을 짓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또 주문 들어왔네요. 비상 얼마짜리 주문인데요? 15만 원. 식사를 여기서 하시네요, 서가지고. 좀 막 국민이 이제 물려니까 빵 한번 드셔보세요.
스웨덴 제자분은 밥도 못 먹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같이 먹는데 지금. 광어가 커서 숙성을 안 하면은 질겨서 못 먹어요. 광어의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뭐 각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네. 거 이런 거 꼭 제거해줘야 돼요. 도마 여기 안 하고 옮긴 이유가 요거는 있으신가요? 이제 회를 이제 자르는 도마고요. 여기는 생선을 손질하는 거. 도미 먼저 잡자. 연어가 회색이네요. 이런 데 기름층이 있어갖고 네. 오늘 이런 부위가 굉장히 맛있는 부위거든요. 네. 근데 고객님들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으면은 보통 오래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벗겨내는 거죠. 이건 버리시는 건가요? 요거는 매운탕으로 또 따로 팝니다.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4천에서 한 5천 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더 많이 팔았죠.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 월 4천 5천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럼 매출도 중요한데 다들 순이익이 몇 프로인지 이게 또 저희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코스트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고 또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거기서 아껴서 재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원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더 좋은 재료로 그리고 이렇게 좀 크고 두툼하게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아, 저희 아내입니다. 원가가 매출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통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들어갈 때도 아. 있어요. 점성어를 많이 쓰거든요. 점성어는 뭐 단가도 싸지만 살수율이 많이 나와요. 어떤 율요? 살수율. 회를 잡고 남아있는 생선의 양을 살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도미 같은 경우는 살수율이 좀 떨어지지만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원가가 좀 들어가더라도 참돔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부부끼리 일하면 사이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아, 뭐 하다 보면 좀 서로 서운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걸 누군가 한 명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하더라도 희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요 그냥 폐업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좋으면 금융치료도 되고 사이도 좋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칼집은 왜 내시는 거예요? 요거는 방어 지느러미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식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자르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참치 메카드로입니다. 굉장히 귀한 부위예요. 이런 거 쓰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다 기름이네요. 예, 근데 손님이 먹는 순간에 끝나죠, 뭐 이런 거는. 아, 맛있으니까 아니요. 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보통 점심시간 때만 바쁜 거예요? 아니면 오전, 오후 다 바빠요. 12시에 또 예약 있지? 뭔가 사모님 오시고 이 주방 분위기가 네. 좀 긴장감이 도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아까 오셨을 때부터 긴장하고. 예. 저도 느껴지는데요. 사장님 오셨을 때부터 긴장. 아, 사장님 여기는 대부분 홀 손님보단 배달 주문이 많나 보네요. 평일에는 홀도 거의 뭐 꽉 차요. 예. 단골분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단골들 좀 많이 계시죠? 저희 가게가 뭐 상권이 좋은 상권이 아니라서 일부러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오는 거지 지나가면서 들어온 손님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럼 단골이 보통 몇 프로 정도 저희가 될까요? 지금 보통 한 60% 정도는 단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밑바닥만 딱 다져져 있다고 치시면은 뒷골목에 가서 하셔도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닥 다지시는데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저도 한 5년 정도는 걸린 것 아. 같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재테크나 이런 투자를 잘 몰랐는데 뭐 경매나 뭐 부동산 쪽을 알게 돼서 예, 저도 이번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조그마한 이제 재개발 지역 빌라 낙찰 하나 받았습니다. 아, 사모님도 좋아하시겠네요. 자영업 하시면서 이 매장만 갖고 있는 수익만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아파서 힘이 들거나 일을 못할 경우에 어느 곳에서 내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길을 마련해 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바쁜데 네. 조금 덜 바쁜 곳에서 네. 느긋하게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그렇게 하면 못 배우죠. 해봐야 배우는 거잖아요. 주문이 안 들어오면 사실 해볼 수 아, 주문이 많이 기회가 와야 안- 연습을 또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두 개잖아. 샐러드 먼저 나가. 옛날에 맛집 랭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영등포에서 한동안 또 계속 1등을 해서 배민 후기 보니까 네. 영등포 못 떠나는 이유라면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있고 음식에 대한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 5개 주고 좋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리뷰가 5.0 만점이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리뷰 이벤트를 잘 전달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으로 보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번에 한번 이용해보고서 맛있어가지고 다시 오게 됐어요. 남들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 가게는 망한 가게예요.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2시에서 2시 반 사이 아침 겸 점심 이렇게 먹습니다. 밥은 제때 못 드셔도 매출도 잘 나오니까 좋으시겠어요. 그게 낚시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은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야구사.
이거 포장 용기가 다르네요. 회덮밥이랑 같이 세트로 나가는. 그분 그 사람 아니야? 5년 전만 해도 여기가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암흑. 여기가요? 예. 사람도 없고 지금도 물론 사람도 없지만은 되게 좀 힘들었던 게 여기 이제 건물주 할머니가 여기 식당 안 주겠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영등포에서 제가 독거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또 봉사활동 하는 걸 알고 네. 주위에 할머니들이 저 사장님은 가게 줘도 된다 줘라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저한테 장사하게끔 이렇게 임대를 주신 거고 5년 동안 월세를요 단 한 푼도 안 올리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월세 안 올리겠다. 보증금 1,120입니다. 5년 전 가격이네요. 예, 5년 전 가. 평수가 20평이에요. 서울 시내 20평 보증금 1,120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건이 좋은데 가면은 못해도 3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이렇게 주인 할머님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셔서 건물주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테이블 늘려가지고 많은 손님 오시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데 배달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까 홀까지 늘리게 되면은 고객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홀에 오시는 손님은 점심시간 1시간인데 점심 기다리는데 뭐 40분 50분 기다리면은 점심시간 다 날리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봉사활동 이건가요? 예. 요거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동사무소에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역의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얘기를 하면은 동사무소에 도와줍니다. 아.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게 홍보도 되고 이 가게는 아 착한 가게구나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치우면서도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네. 음식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딱 볼게요. 회덮밥도 좀 깔끔하게 드셨죠? 남았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손님이 안 먹었는지를 남은 초밥을 내가 먹을 정도에 돼야 돼. 배불러서 안 먹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4일째 먹고 나가는데 계산을 하는데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분이네요. 예, 그래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는 그때 또 감동했죠. 초밥의 나라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연장 4일 먹었다는 걸 알고 그때 좀 저도 좀 자신감을 좀 느꼈죠. 칼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일정하지가 않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아, 끝부분이 잘 안 잘렸나요? 우리 제자가 생선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왔다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왔어요. 형빈이, 현이, 대범이, 성호. 뭐. 아, 다 친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다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머리 많이 빠지셨다고 뭐라 하신 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많이 빠졌다고. 공차서 그런 거야. 자연스럽게서. 우리 가게 거의 실세, 독재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독재자요? 독재자기 때문에 네. 건드리면 안 되죠. 사모님 같이 거의 20년 동안 운영하신 걸로 아는데 크게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장사가 안 돼서요? 아니요. 싸워서. 아, 싸워서. 싸운다는 게보다 많이 이해하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사모님 혹시 어떻게 만나셨어요? 와이프요, 술 먹으러 갔다가 또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저의 또 개그에 반해서 넘어오더라고요. 아, 맨날 쫓아다녔잖아 나. 자려 그러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자려 새벽 4시에. 나 아니거든. 그때 해증했잖아. 사이가 좋으시네요. 네. 제자님 혹시 목표하시는 꿈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당장은 제가 이제 가게 오픈하고 그 가게부터 좀 잘 운영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표는 돌아가가지고 사장님처럼 그냥 식당을 갖는 게 첫 번째 목표죠.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한 걸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꼬마 빌딩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저희 올해 목표로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시바루 화이팅!